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해 2024년 신년사 발표 때 가족사진이 담긴 액자와 책상의 전화기 등이 놓인 집무실에서 중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써가며 인민 친화적인 정권임을 보여주려 노력했던 시진핑 주석. 하지만 올해 초 신년사 발표 때에는 중국을 상징하는 오성기와 만리장성만 보입니다. 트럼프 취임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 만큼 국가의 권위를 강조해 내부 단결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실제로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도 위기를 거론하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当前经济运行面临一些新情况，有外部环境不确定性的挑战，有新旧动能转换的压力，但这些经过努力是可以克服的。我们从来都是在风雨洗礼中成长，在历经考验中壮大，大家要充满信心。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이런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인공지능과 전기차, 우주개발 등 중국 첨단 산업을 거론하며 인민들에게 겁먹지 말 것을 강조하자 중국 관영 매체들도 새해 들어 앞다퉈 핵심 기술 현황을 보도하며 인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작업을 불철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으며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8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된 트럼프로 인해 세계 각국이 긴장을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중국에게 트럼프는 거의 악몽과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불붙은 미중 무역전쟁, 반도체, 5G 통신 등 첨단 핵심 규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 여기에 대만을 두고 남중국해 등에서 발생한 일촉즉발의 군사충돌 위기까지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간의 대립의 중심에는 화웨이는 지향이다라고 외친 트럼프가 있었고, 그런 미국의 각종 제재에 중국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그의 컴백을 중국이 반길 이유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문제는 이제 1월 20일부터 시작된 트럼프 2기에서는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군사, 정치 등 전방위에서 미중 간의 핵심 위기의 충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는 라인업들만 봐도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1기 때까지만 해도 정치 기반이 부족해 개인적 친분이 없던 외부 인사들을 주로 기용하면서 적지 않은 의견 충돌과 반발을 겪었던 것을 교훈 삼은 트럼프는 이번 2기에는 충성파와 대중국 강성매파 인사들을 요직에 채워넣으며 작정하고 중국을 압박해 넘어뜨릴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데요. 트럼프 1기 때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렉클리프는 이번 2기에서는 CIA 국장으로 지명되며 중국이 가하는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은 미국 격파를 위해 헌신적인 군대를 양성하고 있으며 그들은 전세계 반도체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TSMC를 보유한 대만을 장악하려 한다며 끊임없이 중국을 비난해온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했으며 중국을 실존적 위협이라고 표현한 월츠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할 때 트럼프는 월츠는 중국의 위협을 막을 전문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가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마코 루비오는 중국을 잡기 위한 결정적 무기를 트럼프에게 안기기 위해 현재 공화당 의원들과 한 가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중국산에 60% 관세 폭탄을 공언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되면 2023년 기준 5천억 달러, 중국 전체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미국에 거대한 관세의 장벽이 세워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무역전쟁이 다시 제기되면 현재 5% 안팎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포인트나 낮아질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을 맞게 되면 내수와 투자, 수출 가운데 중국이 자구책을 쓸 수 있는 건 내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중국을 아예 넉다운시키기 위해 중국에 부여된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는 영구적인 정상무역 관계를 의미하는데 미국과 특정 국가 간의 무역 관계를 의회가 매년 심사하지 않고 한 번 결정되면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정상적인 무역 관계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미국 의회가 별도로 정한 법률 개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국제통상의 일반 원칙으로 굳어진 최애국 대우와 같은 내용으로 최애국 대우란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동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최애국 대우를 받아왔기에 미국이 특정 파트너에게만 적용하는 우대사항을 자신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를 중국에게서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유지된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회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지난 2000년에 중국에 이 지위를 부여하며 이듬해 중국이 WTO에 정식 가입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후 저렴한 인건비에 힘입은 중국산 제품은 막강한 가격 경쟁력으로 미국의 시장을 잠식했고, 이로 인해 미국은 수만 개의 공장과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및 수조 달러의 지적재산을 잃는 등 이른바 중국의 약탈적 무역 관행으로 인해 만성적인 연간 무역 적자로 고통받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 및 세계와 이 합의를 체결한 이후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덤핑, 과잉 생산 등 모든 면에서 온갖 위법 행위를 저질러와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기에 중국에게 그런 특권적 지위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코 루비오를 비롯한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중국에게서 단순히 PNTR 지위를 뺏는 데 그치지 않고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중국산 비전략적 상품에 대해서는 최소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전략적 상품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 폭탄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참고로 이는 트럼프가 중국에 60%의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의 강점을 보이던 중국산 제품들은 일제히 가격이 상승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어 중국의 무역은 가히 빙하기 시대로 접어들게 되지만, 이로 인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타격을 입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만, 관세 신봉자 트럼프가 다시 컴백하면서 관련 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4년 전보다 더 독해진 트럼프를 맞는 중국은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을까요?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구축해놓은 대중국 견제 포위망이 트럼프 2기 시대에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열은 어느 정도 흐트러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증대를 요구하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제우호협회 천주민 이사장은 트럼프는 동맹국을 버리지 않겠지만 동맹 간 위계를 요구하고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부 국가들의 대미 관계에 긴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저명 싱크테크인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는 2025년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은 트럼프가 부추긴 대서양 긴장을 활용을 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받는 EU 회원국에게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바이두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2기 때가 오히려 더 한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기 쉬운 시기로 한일을 비롯한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뉴스를 통해 앞으로 미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별할 수 있는 강성 매체 황구시보는 지난달 27일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같은 주변국들과 관계를 도모해 신속하게 어려움을 도려내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북아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부담을 주어 협력의 누수가 생기면 우리는 이를 지렛대로 삼아 난관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할 만큼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탈하기를 기다리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가 다가오면서 중국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 역시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를 머니머신, 즉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조 7,180억 원을 냈을 것이라고 장담한 트럼프. 참고로 이 정도 방위비는 최근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의 8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정말 도둑놈이 따로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애지중지하는 보편적 관세 회초리 무기에 우리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트럼프 2기의 보편 관세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을 약 7조에서 13조가량 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은 동맹국 안보보다 중국 경제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우리나라에게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압력을 끊임없이 넣을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중국과 또다시 불편한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경제적 손실 또한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유지된 세계 평화체제인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의 평화와 안정의 보증인이었던 미국은 이제 양심보다 지갑을 택했습니다. 홀로 증시가 질주하고 경제로 탄탄한 미국의 개별 거래를 우선시하는 뉴노멀에 세계 각국은 각자 도성에 속지를 않게 됐으며,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우리는 미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의 노선과 버티기에 특화된 중국의 갈등이 길어지게 되면 유탄을 맞을 가능성마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누구보다 빨리 외교력을 발휘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찾아야 하건만 작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